오늘은 서울시가 최근에 발표한 재건축 재개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좀 더 과거보다 깊숙이 개입하면서 좀 관여를 하겠다. 상당히 정부가 주도적으로 관여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 최근 서울시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그 주민들과 마찰이 일어나는 모습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 부분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순간에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나온 대로 박 시장님께서 인터뷰를 하면서 당분간 강남 재건축은 없다. 이런 말까지 표현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강북은 강남 강북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강북은 그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해서 허용해 주겠다. 이런 멘트를 던지는 순간 기존의 그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과 주민들이 시청 앞에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하면서 지금 강력하게 항의를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제 조선일보가 주간조선 이런 그 글을 썼더라고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건축학개론 보니 음마는 오지 않는다. 예. 문학작품에 나온 얘기 같습니다만 가슴에 와닿습니다. 굉장히 유언할 것처럼 보이게끔 지금 이분이 서울시장직을 재임하는 동안은 본인이 피를 토하고 피를 흘리는 심정으로 이걸 버티고 있다고, 과연 누가 피를 흘리고 누가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러니한 답변을 하면서 끝까지 지금 재건축의 어떤 승인이나 심사나 이걸 계속해서 연장하고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대모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보신 바와 같이 박 시장님은 지금 도시재생 사업에 거의 올인하고 계시죠. 예. 지난번 국감 때도 많은 국회의원들의 비난과 질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끝까지 도시재생 사업을 밀고 나가겠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이런 부분은 쉽게 한번 도시재생으로 그 구역이 설정되면 쉽게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지난번 국토부의 임대사업자 관련된 어떤 그런 그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시로 지금 바뀌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대단히 장기적인 그런 건축 계획이고 도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본인이 5년 전에 박 시장이 승인한 것을 번복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을지로와 세운상가 이때 커다란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재개발하겠다고 이미 부상금을 받고 나간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며 남아있는 사람은 또 얼마 만에 부상금을 더 주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말 그대로 혼란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재건축 재개발은 어떤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근시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고 추진해 나가야지만 성사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자꾸 바뀌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혼란만 가중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가이드라인 나온 것 중에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할 사항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재개발 지역 지금 재건축에 관련된 일몰제라는 거죠. 일몰제가 적용되게 되면 내년 3월까지 무려 30여 개가 달하는 곳이 해제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가이드라인에 나온 것 중에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상향시키겠다. 굉장히 좀 사업성이 떨어지게끔 만드는 거죠. 전 세대 15% 이상으로 만들겠다는 거고요. 또 더욱더 좀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초기 자금 대여도 제한하겠다. 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재건축 재개발에 관련된 조합원들이 포기하는 사례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시청자분들이 기억할 것은 다음 화면입니다. 일몰제에 걸리는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그 아파트들이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일몰제에 적용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지만 여러분이 투자자로서 혹은 시청자로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디죠? 미아 11구역, 봉천 청량리 6구역, 그다음에 신설동, 공덕동, 성수 전략 2구역, 도남동, 전농동, 청량리 전농 8구역과 그다음에 청량리 전농동 12구역. 자, 이런 곳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그런 곳들입니다. 또 재건축에 관련된 데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어디죠? 재건축에 관련된 데는 대부분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여의도가 가장 핵심적으로 많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강남의 압구정동의 압구정 특별 3구역, 그다음에 방배 3호, 신반포 4차, 서초 진흥, 신반포 25차, 26차, 신반포 2차, 그리고 송파에는 장미아파트 1, 2, 3차, 그다음에 송파동의 한양 2차,
여의도는 모카 아파트, 광장 아파트, 미성 아파트 이런 데를 여러분 사실 기억해둬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그 조합원들이라든가 여기에 거주하는 그 집주인들은 정말 부글부글 끓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어떻게 보면은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정말 그 헌집을, 새 집만 원하는 건데 그런 어떤 니즈를 마치 투기 세력으로 몰아붙이기 때문에 이런 데모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도심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은 지금 1기, 2기, 3기처럼 어떤 신도시 그 지역 개발, 그 택지를 개발해서 많은 땅에 도심의 그 외곽 지역에, 도심의 외곽에다가 많은 아파트와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1기, 2기에서 분당과 판교를 제외하고는 그닥 성공했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3기에 큰 기대를 모으기 때문에 잠시 좀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심,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이 서울 도심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는 것입니다. 빈 땅이 없기 때문에 노는 휴지가 없기 때문에 그 많은 공급을 위해서는 결국 낡은 집을 부수고 새 집을 건설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고 무려 80%가 넘는 공급의 중요한 퍼센트를 차지하는 데 불구하고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결국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지금 표가 대단히 중요한 통계 자료입니다. 이 통계 자료를 보시면 자, 2017년도에 어떻게 됐죠? 2017년도만 보더라도 아파트 인허가 실적이 무려 얼마요? 7만 5천 가구, 7만 4,984가구. 7만 5천 가구에 해당하는 이런 인허가 실적이었는데 작년에 무려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3만 2,848가구.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 대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2017년, 18년도 자 이렇게 뚝 50%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향후에 어떤 거죠? 이게 인허가를 받고 나서 물량이 공급되는 거는 3, 4년 뒤란 얘기죠. 그러면 수요는 대단히 많은데 공급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결국 부동산 값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파트가 없는 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저쪽에 경기도 쪽이나 이런 쪽에 또 청약한다고 많이 몰리고는 있습니다만 그 수요가 다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은 어디 살고 싶다? 도심 내에 살고 싶다는 겁니다. 유일한 공급 방법이 재개발, 재건축인데 멸실주택까지 만약에 실제로 생각한다면 이 물량은 대단히 적을 수밖에 없다. 인허가가 너무 적다. 적어도 너무 적기 때문에 전체 공급 물량의 서울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이 재개발, 재건축 결국 강력한 규제만 한다면 명약과나 부동산 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국토부에서도 왜 이 부분을 알면서도 나중에 향후에 어떤 책임을 지려고 저게 끝까지 서울시가 허가를 안 해준지 모르겠습니다. 결론, 사실 서울시장의 마인드, 서울시장의 생각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분이 얘기한 대로 당분간은 강남 재건축은 없는 거죠. 음만은 오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재건축은 당분간 여러 가지 사업성이라든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무려 음마 아파트는 지금 5번이나 지금 리젝트를 당했죠. 계속해서 서울시가 요청하는 대로 받아주고 수정을 해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데모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가? 재건축, 재개발이 가능한 강북 물건 중에서 여러분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은 몇 군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이 눈을 부릅뜨고 찾으면 분명히 성공 투자가 될 거라 확실합니다. 상세한 물건지와 지역은 나중에 세미나 시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초고층 복합 고밀도 개발을 하는 곳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왜 복합 개발이 중요합니까? 뉴욕의 허드슨 야드라든가 일본의 록봉기 힐스처럼 바로 작은 구역 내에 초고층의 고밀도 복합 개발이 되면 바로 정말 토지의 유효, 그다음에 실수요가 높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유효지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집가와 부동산은 반드시 오른다. 따라서 복합 개발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주거시설, 상업시설, 쇼핑시설, 문화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 그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보시는 이 사진은 최근에 언론 보도 뉴스에 나온 사진들입니다. 50년 이상 된 저 공작 빌딩 상가, 그리고 음마 주공호단지, 특히 47년 이상 된 50년이 다 되는 여의도의 재건축 그 조합원들, 주민들이 나와서 데모하고 있는 사진들입니다. 이들이 들고 있는 저 피켓의 문구를 보면 대단히 와닿습니다. 정말로 너무 노후한 곳에 음마 아파트 여러분 다 가시면 보겠지만 겉모습과 속모습은 틀립니다. 40, 50년이 다 되다 보니까 정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단수가 되고 아파트가 그 전기도 안 들어오고 심지어 어떤 때는 진동도 느껴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옥탑 체험을 했으니 이제는 눈물 체험 혹은 아파트의 진동 체험을 할 때이다.
예, 단수도 안 되고 단수가 되고 전기가 끊기는 이곳에 와서 한번 체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용산의 한 상가가 무너졌듯이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 피켓을 들고 와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무너져야 정비계획 받아줄 것인가. 예, 정말로 서울시에는 대단히 노후되고 낙후된 재건축 재개발 유휴지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몰제로 강력하게 압박하고 규제할 게 아니라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근시안적인 시안으로 언발에 오줌 넣듯이 해결할 게 아니라 장기적인 시점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치 논리가 아니라 경제 논리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국토부나 서울시가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저런 주민들의 절규와 외침을 단순히 투기로 물어볼 게 아니라 예, 서울시의 부동산의 근본적인 대책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여겨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경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언행은 자기보다 남을 이롭게 한다. 그 이로움은 결국 덕을 베푸는 것이고 그 덕은 결국 자기에 돌아온다. 누군가 어떤 고통에 빠져 있고 힘들어할 때 역지사지로 그들을 배려해 준다면 분명히 서로가 하나가 되는 따뜻한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